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네, 오랜만에 정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분이 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왜 영상이 안 올라오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좀 요즘 준비하는 일 때문에, 네, 사업 때문에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뭐 트레이딩도 해야 되고, 또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사업도 열심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이지 뭐 핑계입니다만은, 네, 좀 영상 올리는 것에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간 뭐 배당 나락도 있었고, 뭐 개인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성 물량이 나왔고, 그 물량을 뭐 금투에서 또 많이 기관 쪽에서 받는 모습도 있었고, 배당이 끝나자마자 또 개인은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또 이 기관에서는 또 매물로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항상 뭐 이맘때쯤 되면, 연말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런 가운데 뭐 미국 시장, 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출렁하면서, 한때는 뭐 중국의 이 코로나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금융시장, 이 주식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2023년도가 이제 며칠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전체적인 경기 침체 여파가 좀 더 확실시되고, 우려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그닥 좋은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코스피도 음봉으로,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마이너스 음봉으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 증권 거래를 하시면서 뭐 그런 문자는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12월 말까지, 오늘까지가 그 담보 유지 비율 130%였고, 이제 새해 들면서 1월 2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다시 140%로 바뀌기 때문에, 이 장세가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신용 반대 매매를 좀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이 과연 연초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반전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시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1년이 아니라 뭐 저처럼 뭐 3년 정도 이상, 아니면 최근에 들어와서도 뭐 그닥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즌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잘 버티셨고,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어, 시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네, 뭐 카페 가입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음, 임시주총을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의 3%를 이상 모아야 되는데, 지금 한 60만 주 가량 정도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과연 정기주총 하기 전에 뭐 2월 말 3월 초로 항상 열리곤 했었는데, 그 전에 뭐 3% 이상의 주식수가 모여져서 임시주총을 통해서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높일 수 있을지, 좀 더 주식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그 회사 대표 천정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뜻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헤이홀더에 가입하시고 주식수를 정확히 기입을 해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뭐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뭐 본인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면, 시젠 같은 경우 어제 또
좀 음봉이 떨어지긴 했었죠. 한 5%대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작년 이맘때쯤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음,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젠의 주식 비중이 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주식 수를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때 정말 뭐 28만 원, 뭐 액면 분할하기 전에 30만 원을 돌파할 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갔던 회사입니다만은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 4,200억대, 그리고 코스닥이 23위까지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코로나가 이제는 뭐 거의 정점을 찍고 지금은 각 나라마다 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좀더 훨씬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신의 효과를 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라고 말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진단 키트주들이 고점 대비 뭐 적게는 뭐 60%, 그리고 많게는 70%, 80%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어, 재무 정보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매출의 감소인데 다행히도 지난 3분기의 매출과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 특히 요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중국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중국이 드디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고 방역을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소식이, 그게 과연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뭐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진단 키트주들의 움직임이 다시금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뭐 알고 경험하시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봉쇄를 좀 심하게 할 당시에는 중국이 규제 완화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조금씩 들려올 때 좀 긍정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뭐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바라봤고, 그렇게 또 주식시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또 사망자 또한 뭐 하루 그 화장장을 24시간 돌려도 모자랄 판이다, 뭐 그러면서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뭐 계속 이 운구 차량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또 많이 비춰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려했던 부분, 네,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뭐 계속해서 어제 오늘 뉴스에도 중국이 관광객들이 전 세계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각 나라마다 다시금 코로나가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우려했던 부분이 이제 과연 이 중국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변이에 대한 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된 뉴스 또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게 지금 12월 작년도 2021년 딱 1년 전, 네, 어, 12월 31일 2021년 12월 30날 6만 1,000원으로 주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보면은 진짜 딱 50% 이상이 또 거기서 부러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다시금 돌아와서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방역을 규제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부분, 이제 전 세계로 중국인들이 각자 여행을 떠나면서 오늘자 기사인데요.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절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50%가 넘었다고 해요. 이 한 비행기 안에서. 이 보건당국이 지난 26일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베이징, 상하이발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첫 항공편은 92명 중 35명, 38%고, 두 번째 항공편이 120명 중 62명이 무려 52%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시즌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유럽, 이탈리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방역 완화하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공항에서 이처럼 다수의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다시 실시하기로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검사가 매우 중요한데 EU 집행위원회도 이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요청한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입니다만은 더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변이입니다. 더 강력한 변이가 나오진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에 일단 걸렸던 사람들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걸렸었잖아요. 이 면역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변이에서는 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재유행이 돼서 국경을 다시 봉쇄하는 일이 안 벌어지게끔 철저하게 검사하고 어찌됐든 간에 재유행이 되지 않도록 각 나라에서는 다 신경을 쓸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검사, PCR 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뭐 저의 생각이고 저의 뇌피셜입니다만은 그닥 그전 같은 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뭐 계속해서 백신의 그 업그레이드된 개발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또 신속 항원 키트가 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어,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면 또 지금 겨울철이라서 우리나라도 어, 상당히 그 확진자가 줄었을 때보다 지금은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날씨적인 요인 특성 이거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다시금 봄바람이 불고 중국이 정점을 찍고 난 뒤에는 다시금 이 PCR 검사가 급속도로 줄고 이 시즌의 매출도 급속히 또 하락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잠깐의 반등과 잠깐 상승 모멘텀이 자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결국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부 어떤 뭐 주주분들께서는 미국의 그 바이오라드사와의 그 협력, 미국에서의 그 진단 키트 승인에 기대를 또 걸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뭐라고 뭐 예상을 하긴 힘든 부분입니다만은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는 좀 안 하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차라리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이 너무나도 강력히 요구를 하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시즌에서의 액션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가망성이 좀 희박한 희망을 좀 걸곤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뭐 너무나도 할 말 뭐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제가 뭐 오늘 영상은 좀 짧아서 안 될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폐장이 됐고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주에 틈나는 대로 CJN에 관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또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 관한 영상도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네, 아주 힘들고 아주 진짜 고통스러운 2022년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올해 수익 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대응하신 분들은 뭐 잘 버티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뭐 끝까지 살아남는 게 강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네, 잘 살아남으셔가지고 큰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이나 모레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팔고 놀자 TV였습니다.